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재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혹시 현지 조사를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받으신 분? 나머지는 현지 조사 무섭다는 말은 들었는데 받아본 적은 없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받고 나서 불난 다음에 지적지적 해가지고 무슨 건지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불 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다 잘하고 있다. 노프라브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실은 현지 조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받았는데 결론은 약 1억 원 상당의 추징하고 그 다음에 4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한 5가지 이렇게 위반이 됐던데 세부적으로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 멋대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느냐. 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청문회를 언제 한다. 나와라 그랬는데 그 며칠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신이 이 신청을 다 받아들였다. 청문회 취소됐고 환수금 완가는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는 넘어갔어요. 물론 소소하게 조금씩 한 것들은 그냥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근데 그건 얼마 돈이 아주 큰 돈이니까 거론할 건 아니고. 그래 이제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 한 1억 정도를 갑자기 이렇게 걔네들이 뭐라고 합니까? 환수해버리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가서 이달 급여부터 구하러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화가 나가지고, 여기 아까 책 유인물에 보시면은 협조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걸 작성을 해서 제가 공단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함부로 허락 없이 오지 마라, 앞으로는. 근데 그걸 전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렇게 해서 정식 공문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 결과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한 2년 정도는 거의 안 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아주 그냥 묘하게 써졌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시설을 운영하실 때 운영 규정이란 걸 만들 거예요, 아마. 만들어서 시 제출하시죠? 운영 규정을. 그 안에다 이 내용을 집어넣으세요. 운영 규정 안에다가. 시설의 출입 제한, 이렇게 해서 한 항목을 만드셔가지고 이걸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시설의 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시설 출입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운영 규정을 맨 처음에 또는 나중에 중간에 내용 변경이 됐을 때 바로 시에 다 보고를 하고 운영 규정 제출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걸 다 자기네들이 봤다고 봐야 돼요. 담당자가 접수를 했을 때는 다 봤다고 봐야 된다.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인정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나중에 와서 어떤 사유로 해서 그걸 무시하고 들어오겠다? 너희들이 인정한 우리의 내규를 왜 너희들이 함부로 침해하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도 안 돼.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당신네들이 증명을 해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보험 약관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잘못됐을 때 누가 합니까? 소비자가 합니까? 아니죠. 보험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그렇듯이 자기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든 내규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고쳐라라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그건 유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조문을 그냥 막연하게 무슨 한풀이 또는 시원하다 무슨 막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설을 운영하실 때 활용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년도 현지조사를 받고 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때부터 이거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 법들을 나름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스터디하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등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2018년도에 또 현지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안 받아보셨다니까 제가 하시겠지만 갑자기 확 이러고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씁니까? 우선 다 새가슴들 아닙니까? 소시민들. 놀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당황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 현지조사 연기 요청서라는 그 제가 문건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아니면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못 들어온다. 아까 운영규정에 이야기했죠. 우리 시설은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당신이 누구며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내 허락을 얻으십시오. 물론 현지조사 뭔지 다 알죠. 그렇지만 모른다 나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어떻고 저떻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 그럼 여기 앉으시라. 그래서 저희 요양 같은 게 1층이 로비가 한 7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 테이블이 있어요. 회의 테이블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앉으라고 했어요. 엉뚱한 데 막 자기네들이 막 어르신 생활실로 가려고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제. 빨리 뭘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안 된다. 무조건 아무 데도 못 가, 당신들은. 여기 앉아있어. 앉혀놓고 이제, 내가 그랬습니다. 이제 핸드폰 요새 좋으니까 딱 해놓고 지금부터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위를 동영상 촬영을 하고 녹취를 하겠다. 대신 당신들도 해라. 그러니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가 내가 알기로 공단은 현지조사에 그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있다 그거예요. 그건 당신들 이야기고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그건 당신들 이야기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이런 무슨 연역적 사고, 귀납사고 배우는데 그게 어디서 많이 적용하냐면 의료사고 났을 때 대부분 그러잖아요. 환자들 증명해라. 이렇게 못해서 다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사 보고 너희들이 의료사가 아니란 걸 증명해라. 이런 추세로 바뀌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라. 못 믿겠다.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니들 생각이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제 현지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게 행정 절차 기본법이라는 그 법에 의해서 합니다. 이 행정절차 기본법 보면은 너희들이 그런 권한이 없다. 노인복지법 51조에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거기도 없습니다. 시장하고 장관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뭐 전문기관 어쩌고 그럽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전문가냐?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의사보다 거기에서 한 30년, 40년 근무한 간호사가 더 잘 알기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의사냐? 아니잖아요. 누가 의사입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의대 막 나와가지고 의사고시 파스해서 자격증 받은 사람이 의사예요. 50년, 60년에서 진짜 눈 감고도 다 알아도 그 사람은 간호사면 간호사일 뿐이지 그 사람이 의료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 의료인이 돼요. 마찬가지로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일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가 적어도 우리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을 전문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또는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아까 저 변호사님 계시는데 검사가 어떤 사람한테 권한을 부여준 건 네가 가서 조사해라. 권한을 부여준다 했을 때 수색을 한다든지 강제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현지조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못 받겠다. 그렇게 실갱이 하는데 대충 한 점심시간이 됐어요, 이제. 뭐 그 안에 과정들이 막 여러 가지 막 원성 높았다, 낮았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대신 그들은 꼼짝도 못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자기 점심 먹고 오겠다고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차로 우리 집은 대문을 막으면 못 나갑니다. 내가 막았어요, 대문을. 너희들 차는 못 가져간다. 왜? 무단 침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112 신고해서 전부 다가 문제 삼아야 되겠다. 저는 모든 게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배짱 있는 사람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혹시 그냥 웃으면서 좀 잘 좀 봐주시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원칙에 준해서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내 사유지에 너희들은 들어왔기 때문에 불법 침입입니다. 심지어는 걔네들이 이제 우리 요양보다 직원들, 종사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원장님 저 감기 치료하기 위해서 주사나 맞고 갈게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래야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게 1시간 이제 부족해서 나중에 이제 현지의사에 그게 딱 나왔다. 그럼 100%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 병원에 진료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안 됩니다. 그네들한테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걸로 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환수를 당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이 현지의사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 정책에 무조건 반대라는 차원이 아니고 너무 가혹하고 불법적인, 위법적인 요소가 많은 현지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혀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날 그네들이 못하고 갔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질문할게요. 5시 퇴근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어르신이 갑자기 지금 위급상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그럴 경우에 퇴근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르신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지만 이 인간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도 다시 되면 이제 오늘 업무 끝났어요. 갑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들하고 차이입니다. 거꾸로 그런 걸 가지고 그렇다고 너희들 이렇게 갖지 않냐가 아니라 그네들은 어떤 규정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인간성들이 나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규칙을 만들었고 이 안에서 해라 하는 뭔가의 어떤 거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갔습니다. 다시 이제 돼가지고요. 못하고 갔으니까 이제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공단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협조하셔서 현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받을 수가 없다. 당신들이 명확한 번호를 가지고 왔을 때는 받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8조 1항을 이제 8조 행정응원의 사망을 제시하면서 이제 이러이러해서 자기네들이 적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8조의 근간이 뭐냐면 행정응원이란 것은 제4변 기타 뭐 행정처의 고유한 기능을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을 때 이제 행정처의 청구에 의해서 기능 일부 또는 전부를 타 행정청에 이제 원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요. 불을 끄러 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없으니까 불은 꺼야 되고 급하니까는 나무 집에 들어가 수도꼭지 빼서 합니까? 안 됩니다. 사유재산 침해죠? 자,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그 공용 수도를 막 끌었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시장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장이 급하니까 써라. 그게 행정응원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경매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주변에 들어본 적이 집달리 와가지고 따간따게 붙여서 가재도구 다 그런 거 있죠?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뭐 이런데 창문에 매달려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칼 들고 막 나 자해하면서. 그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법집행은 해야 되죠. 근데 이런 위급한 사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그 집달관 사무실에서 물론 민원인을 요청해서 관할 경찰서에 행정응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경찰서 경비대에서 10명, 20명, 심지어는 100명 이렇게 와가지고 매트 깔고 엠브라스 갖다 놓고 떨어지든 마시든지 하세요 하고 그거 집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응원이에요. 지금 공단에서 하는 건 이런 건 절대 행정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더니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지조사 연기 신청을 하세요 그래요. 여기 현지조사 받아보신 분들 연기 신청 제도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나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왜 처음에 현지조사를 하려고 할 때 이 현지조사를 받을 때 연기 사유가 있다면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지를 해야 돼요. 관청에서는 그건 당연히 민원인한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안 했다 그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또 그 문제를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쭉 이제 법제법을 뒤져봤더니 연기 신청 사유가 가장 만만한 게 대표자의 질병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수원에서 여기 강의하면서 그때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입원했다가 인가 뽑고 와서 조사받았다고 그래요. 웃기잖아요.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게 법 정신입니다. 없는 병이라도 만들어서 일단 한숨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어디서 또 풀어야 되지? 뭐 이렇게 해야지 경황 없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기 사유가 있더라. 그러면 나보고 그래요. 그냥 원장님, 집사람이 원장이에요. 원장님
아파서 제가 걸로 해가지고 연기를 하세요. 그래. 아프지도 않은데 맨날 아픈 걸로 해. 난 그렇게 못해. 그래서 물론 몇 가지 이제 여기 한 몇 줄 정도만 제가 고쳤습니다. 근데 이대로 써가지고 가서 연기 신청 요청서를 냈어요. 시에 가서. 말도 안 되잖아요. 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황당한 소리 써가지고 이걸로 해서 받아주려면 받아주고 말라면 말아. 그랬더니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와 같이 본 시서에서 제기한 현지조사 위법성에 대하여 귀청 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면 나한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때 내가 현지조사를 받겠다. 내가 이렇게 써졌어요. 이걸 제출했는데 한 달이 지나, 아니 일주일이 지나, 2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 연락이 없어요. 그래도 언젠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보통 6개월 분이니까 그 정도 다 외워버리죠, 이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근무를 어디서 어떻게, 어디가 문제있고 그거 다 외워버리죠. 그럼 서류 다 맞출 수 있죠? 그렇죠? 직원들 좀 문제 있을 것 같다고 다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다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만큼 시간을 벌 수가 있다. 그래서 차분히 내가 정말 왜냐하면 맨 처음에 현지조사 그 조사서를 가지고 올 때 거기에 기간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직원들 전부 그때 모두 자료, 그때 근무자, 뭐 전후에 퇴사자 전부 데려다가 전부 체크해라. 그러니까 뭐 좀 쉽게 해서 걸릴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철저히 준비를 하니까. 그렇다 해서 제가 뭐 위법을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닌데, 혹시 그래도 빠진 게 있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요양원 운영 그런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합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들 10%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는 척 합니다. 그런데 종사자들은 어떨까요? 요양보호사들은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그 무슨 F 무슨 비장가 가지는 분들 자기 이름도 잘 못 써요. 요양 일지도 못 씁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서 똑바로 말하세요. 큰일 납니다 하면서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것도 갖고 저런 것도 갖고 그러면 다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현지조사를 받은 분들의 대부분이 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종사자들을 대졸 막 대학원졸 해가지고 그만큼 수준이 되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객관적인, 그러니까 사지선당을 해도 못 풀 사람들인데 자기 뭐 쓰라고 말이 됩니까? 뭘 써요?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무슨 강의원이 뭐 유도신문 막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사전에 예방을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행정조사 그 기본법에 보면은 어떤 그 구조인가 거기에 보면 얘기가 나와 있어요. 누구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을 사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데 이 종사자들한테 통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된다 그러죠. 당신들은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통지를 하고 만나라 그래요. 근데 자기들이 안 했잖아요. 그럼 지금 빨리 가서 무슨 작성하고 와? 그럼 내가 보고 내가 만나게 해줄게. 자기는 할 말이 없죠. 이미 실기를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긴박하게 막 속전속결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을 때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 규정들이 전부 법 안에 들어있다니. 그런데 설령 이제 그럼 퇴사자들까지는 또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더더욱이나 그 사람이 호의적인 입장에서 퇴사를 했는지 정말 어떤 적대적 그걸 가지고 퇴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친절하게도 뭐라고 했냐면 내 아킬레스건은 여기입니다 하고 그 시청이나 공단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나 여기 찌르면 나는 죽습니다. 내 급소를. 뭐냐? 근로계약서에 연락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종사자들 연락처를 뭐라고 씁니까? 거기다가 쓰지 마세요. 앞으로는 없애버리세요. 그라는. 그러면 시에서 공단에서 종사자들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 확인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전부 개인정보비밀보호법에 다 저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건 법에는 법으로 대응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가셔가지고 그 근로계약서에서 연락처를 빼버리세요. 아까 다시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실확인서 갖다 어떤 식이 됐을 때 그건 전부 다 개인정보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 자, 개인정보비밀보호법 관련해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과연 그럼 공단은 시청이 현지조사의 주체라고 그랬는데 공단은 그럼 뭘 할 수 있냐 그거죠. 공단은 할 수 있겠죠. 뭔가는 시청 담당자가 제출받은 서류를 시청 담당자 서류 제출해라 그럼 다 해야죠. 그걸 거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좋다. 당신이 적법하게 시청 담당 적법한 권한이 있으니까 당신이 적법하게 서류를 제출하니까 준다. 단 이 서류를 당신 아닌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 보여줘도 안 된다. 그런 순간 당신은 개인정보비밀보호법이라는 법을 위반하게 된다. 저는 시청 담당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청 담당자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라고 공단에 물어봐야 되겠죠. 모든 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뭐 김말숙이가 이러이러했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경우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전문가한테 상담 자문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엄밀한 의미의 행정응원인 것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렇게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제출할 때도 전부 이만큼 많은 서류 전부 다 간이 찍고 페이지 하루가 이틀 걸리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하루가 걸리든 이틀 걸리든 직원들 한 사람이 한 2시간 걸려서 겨우 해놓으면 또 옆에 맞는가 다시 확인해봐라. 또 2시간. 빨리 하지. 그건 네 사정이고. 여기서 뭔가 하나만 잘못됐을 때 그것에 대한 페널티는 내가 물어. 근데 내가 왜 당신들 뜻대로 빨리빨리 하고 당신들 퇴근 시간 맞춰서 해야 되냐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저는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2달 정도 후에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미 이제 무죄해졌잖아요. 자기도 답답하죠. 하는 말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드러내놓고 위법하시겠습니까? 저희들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서류 가지러 오라고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들이 참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 시설 사업자가 어떻게 했을 경우에는 물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법행위도 있을 것이다. 그건 당연히 당신이 붙잡아내야 되겠지. 하지만 무지에 의해서 모르고 한다든지 아니면 실수로
그런 것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당신들이 만약 그런 논리로 나온다면은 당신이 출근해가지고 당신 마누라가 갑자기 아프다고 병원 같이 가자고 가면 그것도 다 걸리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당신도 그걸 제대로 했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즉 당신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두 번째,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뭐 처녀가 임신해도 다 뭐 이유가 있다는데, 그렇게 저 사람이 저간의 사정을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흔쾌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웃는 낯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그런 일을 안 하겠죠. 그런 풍토를 조성을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내가 마지막 말을 딱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현지조사를 저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10원도 그 환수 당한 거 없이 그렇게 끝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알고 하는 위법은 안 합니다. 근데 약간의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편법은 합니다. 편법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불법 위법은 안 하지만 편법 많이 합니다. 대신 이것이 편법이라는 걸 내 스스로 알고 해요. 직원들한테도 교육하고 이거는 편법이야. 절대 이것은 대신 여기서 살짝만 넘어가면은 위법이 되고 불법이 된다. 뭐 어디까지만 해라. 이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그런 식으로 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현지 조사라는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정기조사라는 게 있어요. 정기조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나한테 현지조사 나왔을 때, 아까는 이제 그 조사자들의 본원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 현지조사가 뭐냐고 말이에요. 일단 그건 제껴두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정기조사다, 무슨 기획조사다, 수시조사다, 무슨 뭐 기타 뭐 등등 이렇게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얼버무리고 이야기하는 걸 걔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자기네들이 기획조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정기조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2년 전인가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을 겸해서 병설로 하는 그런 전국에 있는 요양원들을 전부 현지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획조사입니다. 즉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기조사라는 것은 전년도 6월 말까지 복지부 장관이 현지조사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있는 기관, 그래서 다 거기 대상자까지 다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에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은 그거는 관보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보, 우리 관심 없죠. 근데 관보에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시를 요구하면은 그 서류를, 문건을 가지고 와서 제시해줬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의 기관이 현지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즉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기 이거 뭐라고 합니까? 나 컴맹이라 잘 모르는데 여기 네이버에 보면은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쳐보면
예? 관련 사항 해가지고 몇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공단으로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제시하지 않는 그런 현주 조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 조사자들한테 제시해 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그럽니다. 여기는 이러이러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럼 문건을 제시해달라고 안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면 내가 기다릴 테니까 가지고 와. 시청 직원한테. 없으니까 못 가져오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감사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건 감사원에서 숙박시설을 요양원으로 변경한 그쪽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그걸 기획조사를 이제 제안을 한 그 사람이 여기 감사원 직원이 이분이다. 이렇게 하면 그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 걸렸어. 제가 이제 또 이제 감사원의 민원실에 전화하고 막 총리실 막 그런데 계속 전화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네. 전부 노 아니라고. 이 사람 그동안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자,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저기 세종시에 있는 뭐 이제 요양 운영과가 뭔가 있잖아요. 그거. 거기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우리 집, 내가 대부도에서 안산 대부도 아름다운 요양이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현지조사가 나왔다.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인 문건을 이 사람들이 뭐 사무실 안 가져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팩스로 보내주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그 담당자가 그 기관은 조사 대상자도 아니고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우리가 심의한 게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건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웃기죠, 이제? 그랬더니 얘네들은 끝까지 자기네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맞다. 민원 담당자가 몰라서 그런다. 그래? 그러면 내 직원, 그래서 기다려보자. 그럼 직원, 야, 빨리 인터넷으로 질의를 해봐.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지금 여기 급하니까 빨리 30분 안에 좀 답변서 보내주라. 그랬더니 오히려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세종시 담당자가. 없다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럼 얘네들은 입지가 점점 좁아지죠. 그러죠? 나는 이제 살짝 이제 기고만장해지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또 이제 굉장히 또 논쟁거리가 많이 됐습니다. 즉, 내가 받는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관련 서류를 제시해달라. 그러면 제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그러면 그 조사는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자꾸 내가 이제 못한다 하니까 걔네들이 그러면 거부하시는 겁니까? 이제 그 특유의 뭐 협박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거부한다. 단 조건부로. 그럼 거부한다 여기다 서명하십시오. 그래. 거부합니다. 또 해놓고 밑에 단 조건부로. 그러니까 지네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뭔가는 막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현주를 받으면서 이제 생활실로 올라가서 종사자들 면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소자들 면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입소자 면담을, 그 치매 걸린 어르신이 무슨 합리적이고 대단한 무슨 질문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해봤자 입만 아프니까, 입소자들하고 어떤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운영규정에 넣으세요. 그래서 이 A라는 어르신하고 당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보호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동의서를 제출해주면은 내가 면담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면담이 될 수가 없죠. 그것도 못합니다. 종사자들. 자, 아까 이야기했죠. 너희들은 고지 의무가 있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그래도 꼭 하고 싶다면 내 입회하에서 여기서. 내가 무조건 우리 직원이 입회하에서 해라. 그래도 그것도 답답할 일이죠. 그 다음에 시설 막 돌아다니고. 그것도 우리 직원이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하니까 조사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전 조사를 받았고요. 제가 이런 앞에서 나와서 떠드는 게 별로 경험이 없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하여간 등등등 저는 어떤 과정상의 어떤 행위이든 그것이 그네들이 어떤 근거법을 제시를 하면 저는 또 거기에 대응하는 또 근거법을 제가 제시하고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그 사문화 규정 같은 그런 건데요. 현지조사는 계도 위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등벌적인 게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하게 그거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이의 신청을 하고 제기를 하고 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내공을 쌓아놓으면은 막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무슨 약간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절대 유선상으로는 안 합니다. 전부 내용 증명을 합니다. 대신 내가 유리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어다르고 아다르잖아요. 내가 유리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것을 질의에 관해 추가 해가지고 막 한 문제 가지고 10번 질의를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버리고 내가 유리한 거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딱 나오면 자, 니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거기서 어떻게 다른 그 제재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궁금하다고 옆에 그 동료 어떤 그 동종 원장님들 물어보지 마시고 직접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공단에 물어보시고 시에 물어보고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요. 공단, 시, 그 다음에 꼭 복지부에도 물어보세요. 이렇게 세 군데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약간 뭐가 좀 뭔가 찝찝하다 그러면 또 다시 그거에 추가. 제가 그게 하나 있으면 제가 여기 보니까 뭐가 하나 있긴 한데 뭐? 심지어는 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악의적으로 그들이 사업자를 괴롭힌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걸 봐요. 그들이 하는 게 절대로 선의적인 게 없습니다. 악의적으로 한다고 보고 나도 그렇다면 너희들은 선의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갱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실제 거주지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어딜까요? 그분이 오늘은 요양원인데 그분이 오늘 밤에 딸네 집에 외박 나갔어. 그럼 실제 거주지가 딸네 집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그러게 이제 어떤 걸 질의를 하냐면은 실제 거주지가 모텔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모텔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답변이.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걸 뭐 하려고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저는요, 한 5분 정도가 이제 갱신 대상자 5분을 아침에 공단 주소지에다 실제 거주지하고 옮겨놓고 거기다 휠체어 막 이렇게 들고 거기다 갖다 놨어요. 아침에. 그것이 뭐가 문제냐, 그죠?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안 되는 장소가 있냐? 실제 거주지로서 인정을 못 받는 장소가 있느냐? 그게 너희한테 갖다 주겠다 그게 아니고 실제 거주지로 안 되는 너희들이 재척하는 그런 데가 있느냐? 없다 그거예요. 그럼 그 사무실 되잖아요. 공단 사무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거주지가. 왜 이제 그랬었냐면 그때는 이 새끼들이 오면은 계속 등급을 낮추는 거예요. 뭐 2등급, 3등급, 3등급 막 등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은 첫째, 인상도 안 해주지만은 등급 조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한 20% 정도 가까이 인하위원이 생깁니다. 그 시설 운영 재정에 막대한 피해가 갑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그게 현실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뭐, 누가 물어보면 없다고 그런 것 같아요. 1년 이상 계시다가 등급이 개선이 되면 장려금을 주고 어쩌고 그런 제도도 있었죠. 지금은 없다고 그래요. 그때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앞으로 한 20일 정도 후면은 1년이 넘어요. 그러면 시설에서 어떻게 합니까? 20일 후에 갱신 신청을 하겠지요. 그거 꼴랑 그거 받아보려고요. 근데 애들이 19일 만에 옵니다. 우리가 신청도 안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전 전부 다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건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생각하는 것들은 그렇게 현장에서 계속 이의제기하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10몇 년 동안 해왔는데요. 근데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관내, 저희 요양원은 교육 나가면 나는 가지 말자는 주의예요. 교육도. 공단에서 무슨 교육 할 테니까, 무슨 재무회계 교육 할 테니까 오세요. 가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뒤통수 간지러서 갑니다. 그러면 지켜야 돼요. 안 가면 안 지켜도 됩니다. 그 대신 그 참가 인원이 몇 명이냐. 그 언젠가 보니까 100만인 클럽에서 보니까 그거 뭐 거부, 강의 거부 막 하고 했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까지 11년 이제 되고 있죠. 그동안에, 예전에는요, 그런 공단 지사장이나 본부장 그런 사람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가면 꼭 제가 여기 앉습니다, 여기. 첫 줄. 한 인사하고 막 자기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제가 손을 듭니다. 혹시 질문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순간부터 교육 끝.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 20분 씩씩거리고 얼굴 빠지고 나가버립니다. 저는 참 이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진짜로 평생 사업으로 열심히 해볼 기라고 이화에 대해서 요양 사업장 최고위 과정 일기 딱 열었을 때 제일 먼저가 등록하고 거기 반장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일본 호주 막 그런데 시설 견학 전국에 괜찮다는데 잘 나가는 요양원들 다 견학 많이 했어요. 다 무의미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만 남고. 그래서 이제 저는 최근에 시설 하나는 처분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또 하나는 임대를 줬습니다. 여기서 질문 없습니까? 그 질문이 바로 나오셔야지. 저는 임대를 주되 제 부동산 아닙니까? 한 50억 상당의 부동산인데 5%를 제가 지분 이전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 동업입니다, 동업. 대신
그 5%짜리한테 경영권을 다 내가 위탁을 하고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도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소극적으로 편법이라고 제가 제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합법이지만 이건 편법이다. 혹시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렇게 활용해 보셔도 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전혀. 왜? 그 모든 그 부분이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네. 예. 네. 하여간, 심지어는, 저희 이제 보통, 저는 2008년도 오픈하면서부터 말도 안 해도 이렇게 시식하면서 전부 다 50군데에다 설치해놨어요. 저희 시설에. 사각지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 안전사고, 책임 문제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요롱하게 써먹습니다. 그 공단 직원이 나오면 어디 가서 있어도 그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나는 그럼 이거 가지고 여기에 그 녹음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사실 확인서 받으면 돼요. 뭐라고? 내가 이 사람한테 아니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종사자한테 무슨 사실 확인을 받을까요? 네? 공단 직원이 나를 어디 구석지로 끌고 가더니 신고만 해주면 200만 원 준다더라, 5% 준다더라, 20% 준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난 그걸로 씁니다 이거를.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 맞는 거 아닙니까?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우리 직원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사실하게 공증해서 나한테 주면 이거 가지고 이 사람 고발 못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어떻게 얘가 증명을 하냐고. 못 합니다. 지금 거꾸로 당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걸 이렇게 악의적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걸 보여줍니다. 오면 공단에서 내가 이렇게 썼을 때 그런 용도로 썼을 때 너 어떻게 또 빠져나갈래? 저는요 저희 시설에 방문한 공단 직원들이 화장실도 사용 못하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는 개방형 화장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려면 사용료 5,000원 내라 그래요. 그건 또 왜 그랬을까요, 제가? 커피 한 잔 드세요 했더니, 저희도 그런 거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이게 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걔네들 자괴감 때문에 일 못 합니다. 우울증 걸려서 일 못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발발발 떠니까 그때 막 너무 행복하거든. 자기가 막 무슨 거의 그냥 염라대왕 수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공단 구조가요. 현지조사 팀이 대부분 지자체마다 한 7, 8명 정도가 따로 씁니다. 공단의 장기형 업무를 하는 팀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인사교류도 없고 서로 상황에 나뉩니다. 완전 독립된 그런 형태로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공단 예를 들어서 고향 공단 지부 거기에 보면 이제 본부장부터 지사장이 있고 여기 장기영 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또 차장이 있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차장이 그 팀원의 팀장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현지조사 관련해서 아무런 말도 못 합니다. 권한이 없어요. 안내만 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거기에 나왔던 친구들이. 그런 것도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이제 대처하시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간, 제가 정리가 제가 사실 굉장히 좀 건축업을 합니다, 제가. 근데 오늘
또 이상스럽게 날이 좀 풀렸다고 한 20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엉망진창의 상태에서 막 오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실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고 제가 싶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꼭 이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 말 저한테 돈 달라는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들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당하면요, 기본이 억대예요. 만약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낸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낼 수 있는, 100만 원씩 월 회비를 낸다 하면 10년 동안 낼 수 있는 돈이에요. 1억이라는 돈이. 근데 만약 10만 원씩 낸다 하면은 100년을 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 걸 아끼시려고 하다가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마시고 이렇게 누군가 열심히 서로 함께 하자고 할 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더더군다나 전문가들이 저 사람들도 뭐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금화비가 있어야죠. 그런 부분을 그냥 편승해서 그냥 무임승차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그런 분들이 됐을 때 그 협회를 공단에서 무시하지 않고 그 인정을 해주고 그럴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